민주당 주도로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3대 이제 특검법 상황인데 이 대통령 해당 법안을 모레 국무회에서 공포할 것이 지금 유력하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고요. 본격 가동도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절차, 가동 시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사실은 뭐 6월 3일 그것도 6월 4일이죠. 대통령 취임하는 날 이것이 법사위에서 논의됐다는 것이 조금 타이밍상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에 국민 모두가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큰 어떤 일이 그렇게 급속하게 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뭐 반발이라든지 다른 생각이 없을 텐데 단 하나 지금 내란 동조에 관한 내란과 관련된 특검은 현재 재판 중인 부분이어서 굳이 이렇게 빠르게 똑같이 그렇게 세 가지 패키지로 갔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재판과 수사 결과가 그야말로 어떤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쓰는 수단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메머드급 그 특검팀 누가 추천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이번 특검 추천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제가 됐어요. 이게 맞는 건지 우리 경광재 대변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이 있었는데요. 특검은 여야가 합의했거나 오히려 야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론 최근에 바뀌었지만 여당이 지금 특검을 이렇게 3개의 메모드급 특검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특검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왔던 거죠.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있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내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출범이 불가피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특검이라는 게 아주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가의 모도처럼 특검 만능주의로 민주당이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여사와 내란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재판 과정에서 정말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그때 특검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특검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선 부의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정광재 그 대변인 이야기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해도 되는데 왜 특검으로 지금 급하게 가느냐 이 얘기 같던데 그거에 대한 답과 함께 추천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지금 특검 내란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가 지지부진하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란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기소된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고 고모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최근에 이르러서야 한덕수 전 총리가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내란 행위가 벌어진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특검법을 통해서 단기간에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단기간에 이러한 결과를 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 내란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란 사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것을 지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여야 모두 이 사건은 빨리 종결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측면은 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는 지금 이 특검 법안을 살펴보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내란 당시에 이것을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그 경위를 밝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18명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종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원내 수석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 신분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굉장히
적법하지 않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죠. 아니 그런 근데 측면을 조영선 살펴보게 부의장 그 된다면 얘기인데 이제 내란 특검에 관해서는 그런 아까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두 개에 관해서도 추천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보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마찬가지입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경우에도 예. 명태균 씨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일부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사가 아마 진영이 진척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요. 최상병 사건의 경우에도 정권의 그런 핵심적인 부분과 함께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그 당시에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국민의힘 특검을 추천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기찬 부의장.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야당 시절이라면 저런 논리가 맞아요. 그리고 뭐 이름 또 그 논리에 또 수긍 가는 면이 없잖아 있고 물론 내용상의 위헌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지만 네. 근데 지금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공수처나 아니면 경찰이 야당을 편드는 수사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수처의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 그렇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네. 사실 대통령 체포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에 계류적인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한다는 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거죠. 이건 오히려 정치보복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정농단 이후에 적폐청산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만약에 특검 선정 과정에서 국내심과의 상의 내지 합의 이후에 만약 진행이 된다면 그나마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냥 일사천리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저기 보면 또 숨겨놨어요. 지금 뭐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외환죄 관련돼서는 새로운 수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 또 그 밖의 방법으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한 거. 이거 국내심을 겨냥해서 한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에도 곳곳에 숨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예. 저기에 200여 명의 수사진들을 끌어와서 저게 투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200여 명을 끌어오게 되면요. 검사하고 수사관을 끌어오게 되면 민생범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저 부분은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정강재 대변인이 사례가 없다 그랬는데 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이제 여당을 배제하고 추진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를 포함한 정당을 중심으로 했던 적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이러저러 얘기했지만 실은 국힘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계몽령이라는 게 아예 당론인 정당이고 앞에서 말한 공모 관련된 직접 전화 통화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옛날로 치면 역모를 깨한 거거든요. 쿠데타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 국가 중에 어느 나라든 이거를 좀 순탄케 지나가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걸로 이해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위험한 발언하셔가지고 계몽령을 저희가 당론으로 한 적은 없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여야 합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스스로 합의를 해서 배제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경우의 수가 다른 부분이고 또 하나는 특검이라는 게 상시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충적인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나 그다음 경찰 특수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수처 등이 원래 중립적인 수사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이 특검을 내세워서 이걸 가져가느냐 이름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국민의 힘을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근데 굳이 특검을 해가지고 예산 155억 이상 투입하고 인력 200명 빼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